반도체 관련주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일단 KB 김동원 연구원님은 반도체 주가에 대해 되게 불리시한 분 중에 하나인데, 뭐 의견을 꺾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27년 역사전 가작 타이탄 공급이라고 하는데, 타겟 프라이스 60만 원의 바이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27년 70년 반도체 역사상 가장 공급 타이탄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27년 범용 메모리 신규 생산력 확대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빅테크 장기 공급 계약이 본격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메모리 신규 생산 물량은 LTA 체결한 빅테크 중심으로 우선 배정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일반 고객이 체감하는 27년 메모리 공급 부족은 공급 절벽 수준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 메타 AI 투자 현황에 대해 이야기도 했는데요. 메타가 26년 7기가와트 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이어서 27년에 7기가와트 추가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내년부터 총 14기가와트 확보가 목표라고 하고요. 26년 메타 AI 투자 금액이 약 22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 미국 빅테크 전체 AI 투자 20%를 메타가 차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메타 2분기 실적 콩콜에서 27년 7기가와트 투자가 공식화됐고요. 시장의 투자 지속성 우려가 단번에 호소되는 강력한 시그널이 이번에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 메타에서 7기가와트 규모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할 줄 알았거든요. 전자나 하이닉스 금요일장에서. 근데 생각보다는 주가 흐름이 약했었습니다. 최근 전자의 주가 조정 배경 및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최근 조정은 메타 데이터 센터 임대계 관련 AI 투자 지속성 우려와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고점 논란이 겹친 결과로 보고 있고요. 저커버그 CEO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AI 산업에서 컴퓨팅 자원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컴퓨팅 자원 임대 확 계획은 임대를 통해 AI 투자비를 단번에 회수한 일론 머스크의 XAI에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밝혔고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3분기 110조, 4분기 124조로 예상이 되고 2분기 대비 실적 개선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ADR 강세는 SK하이닉스 본주와 삼성전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하고요. 이에 따른 반도체 리레이팅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 같다. 긍정적인 뷰를 유지했습니다. 아래 실적 추이 차트 추정치를 보면 27년 예상 매출액으로 940조 정도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574조 전망했습니다. 이 중에 DS 사업부가 566조로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내려가서 보면 올해가 52.5, 내년 61.1입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9%포인트 정도 내년에 추가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내년 영업이익률이 유지될 수 있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연구원님들 중 한 10분 중에 한두 분 빼고는 다 내년에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것으로 여전히 추정 중에는 있는 것 같고요. 옆에는 포워드 밸류에이션들인데 PR은 5배 정도, 지금 PBR은 2.2배 정도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PBR 배수가 과거 사이클과는 당연히 다른 밸류로 줘야 된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이번에 반도체가 이게 고점을 이미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어디까지 PBR을 봐야 될지 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들긴 하거든요.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의 PE 밴드 하나는 100 깨지면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고, 닉스는 0.9배 이 정도 깨지면 매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했는데, 완전 사이클이 조금 달라지긴 했기 때문에 그 바닥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우리가 숫자를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작년에 44조 정도 나왔는데 올해 380조, 그죠? 거의 9배 증가하고, 그러고 나서 내년에 574조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중요한데, 영업이익률이 피크아웃 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올해 52.5%, 내년에는 61.1%까지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걸로 돼 있고, 반도체 부분만 이제 또 발라서 봐야 되다 보니까 올해는 68.3, 내년에는 73.2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러면 내년에 80% 넘어가겠네.
영업이익률이요? 네, 그렇지 않나? 이미 이 숫자대로라. 추정치대로인데 80%, 83인가 봤던 것 같고요. 예. 하이닉스가 더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가정하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는 HBM 쪽에 대한 노출도가 더 높은데 HBM 가격 인상이 내년께 곧 나오잖아요. 계약 가격이. 그러면 2배 정도 올라갈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서 물론 영업이익률이 절대적으로 너무나 높기 때문에 전자는 여기서 8, 9%포인트 내년에 추가로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하이닉스도 지금 HBM에 대한 가격 인상을 반영만 해주면 주가가 상당히 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최근에 그 HBM보다 그냥 디램이 마진이 더 좋다고 그러잖아. 네, 그래서 HBM 가격 인상인데. 그래서 인상을 하니까 네. 내년에 더 마진이 더 좋아지는 그러니까. 오늘 나온 리포트 보니까 하이닉스 2분기 실적이 컨센을 하회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 네네. 뭐 HBM 쪽에 대한 이야기를 아. 하면서 네. 아직 가격 인상도 반영이 안 됐고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2분기 때는 조금 컨센 대비 하회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성구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닉스 같은 경우에는 80% 영업이익률은 바로 당장에 3분기부터 넘어갈 가능성이 좀 큰 것 같고, 기존에도 말씀드렸긴 하지만 3분기 때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번 대폭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3분기 때 진행될 엔비디아하고 HBM 가격 협상이 끝나게 되면은 바로 증권사들 쪽에서 목표 이익 추정치를 한번 대폭 상향시킬 가능성이 좀. 그러면 주가 흐름이 조금 전망이 오히려 컨센은 좀 하회할 수 있다면 실적 발표 때까지 오히려 좀 주가가 약했다가 오히려 발표하고 나서 반등이 들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크론도 거의 컨센 하회할 가능성이 마이크론 이번에 이제 발표했고 그죠? 예, 3, 4, 5월 발표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뭐 6, 7, 8 예. 실적에서 9월에 나올 건데. 아무튼 지난 금요일 날 하이닉스는 15% 올라가는 13% 정도 미국에서 올라간다 정도. 마이크론은 1.2% 정도 더 빠졌을 거예요. 근데 그 수출 금액 단가가 이제 10일마다 나오잖아요. 근데 HBM 단가가 최근에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고 다시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구나. 네, 그래서 좀 수정이 되는 거를 좀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엔비디아 쪽으로 나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연간 단위로 이미 획수를 해놨기 때문에 가격을 못 올리는데 ASIC 쪽으로 나가는 HBM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단가를 올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럴 수가 있겠다. 지금 7월 달은 3분기 실적이 이제 잡히는 거니까. 그러면 2분기 실적을 약간 하회할 수 있는 부분을 실적 발표가 되면 오히려 8, 90이 강할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 리포트 잠깐만. 그러면 전자 다 본 거예요? 밑에 네. 무슨 표도 있잖아요. 이거는 저번 주에 보여드린 건데 말씀해 주셨던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를 발표했을 때 그 적중도에 대해서 네, 좀 알아봐 달라고 하셔서 첫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2016년도부터의 자료가 쭉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넣고 GPT한테 좀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 보고서, 핵심 내용 이렇게 나오고 2016년도부터 쭉 있고요.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저 당시에 전망을 했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이제 실제로 슈퍼사이클을 맞이해서 주가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저 때도 맞췄었고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면 24년 9월부터 이제 조금씩 적중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언제부터? 2024년 9월이요. 한마디로 이때부터. AI 반도체가 이제 시작된 이후부터 좀 적중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24년 9월 달에 윈터 룸스라고 했는데 이때 실제로 주가 추이를 보니까 2달인가 빠집니다. 2-3달 정도. 그래서 닉스가 20만 원 위에가 있다가 맞아. 13만 원인가까지 빠졌었고요. 근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나 모건 스탠리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이 AI 수요가
훨씬 강했고 HBM에 대한 수요가 강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주가가 한 두세 달 만에 좀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이걸 맞다 틀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어쨌든 1년 정도 뷰로 보면 이때 의견은 틀렸었다 하면서 바로 24년 10월 달에 정정 보고서를 냈었죠. 그래서 단기 전망은 틀렸다라고 인정을 하고 목표가를 재상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빙산이 다가온다라고 하면서 25년 4월 달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때 관세 리스크를 좀 꼽았었고 보이지 않는 위험이다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이 당시에 주가는 뭐 반도체 실적이나 이런 거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관세 여파에 대한 투자자들의 두려움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좀 흔들렸던 기억은 있는데 어쨌든 업황 자체는 실제로 흔들리진 않았기 때문에 적중 여부에선 틀린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25년 9월 달에 제시를 했고요. 투자 의견은 이 당시에 상향, HBM 공급 부족이나 AI 서버 수요 확대를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겟 프라이스를 어떻게 올렸는지도 볼 수 있는데요. 전자를 한 86,000원에서 96,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었고 닉스 26에서 4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좀 적중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 최근에죠. 20년 7월 상승장의 마무리라고 해서 피크아웃 신호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을 좀 더 선호한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요. 피크아웃은 올해 하반기에 영업이익률이 고점을 찍고 내년부터 이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면서 반도체 비중 축소 의견을 최근에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정리해 보면은 AI 이전에는 굉장히 적중도가 높았고 그 이후에는 좀 적중도가 좀 반반 정도로 내려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보고서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2016년, 17년에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라고 이제 보고서 제목인 거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롱콜을 했었던 거고 근데 17년 11월 달에 보면 Thanks for the memory, time to sleep. 근데 이제는 좀 그동안 고마웠는데 많이 먹었죠. 고마웠는데 이제는 좀 잘 시간이 됐다. 그렇게 나오고 2017년 11월 달에 전자는 그때 액면 분할 때문에 미리 고점을 쳤어요. 2018년 4월 달에 하이닉스가 4월인가 5월 달에 고점을 치는데 한 번 더 랠리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빠졌는데 그때 다시 한번 픽 메모리라고 고점 건거를 한 번 더 했었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제 박살이 나버려요. 박살이 나고 있는데 그게 주가만 빠지고 이익이 안 빠졌으면 또 24년처럼 에이 틀렸잖아 이럴 수가 있는데 2018년도에 삼성전자가 58조 8천원 하이닉스가 20조 7천원 이렇게 이익이 났다가 삼성전자는 그 다음에 27조 하이닉스는 그 다음에 2조 7천원 해가지고 완전히 이익이 박살났죠. 그래서 결국은 되게 적중을 했던 거예요. 근데 2019년도에 반도체가 1년 내내 마이너스 30% 그 역성장 얘기할 때 그 실제 데이터가 그렇게 나올 때 리커버리라는 리포트를 냈었군요. 재고가 감소해서 이제 회복한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익이 박살이 났는데 주가는 삼성전자가 40% 이상 오르고 하이닉스가 60% 이상 오르고 얘네들 홀이 맞았던 거죠. 우리가 이 반도체 이익이 어떻게 됐느냐가 아니라 주가 관점에서 우리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주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하여튼 기가 막히게 얘네들의 콜이 적중을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는 2020년 뭐 서버 수요 그러다가 21년 8월 달에 윈터 이즈 카밍 그러면서 21년에 5월 달에 하이닉스 고점 찍었었는데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삼성전자는 1월 달에 96,800원 고점이 나왔었고 하이닉스가 21년 5월 달에 15만 500원 고점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6, 7, 8, 9, 10월까지 해가지고 주가 많이 빠져요.
많이 빠지는데. 근데 요때도 조금 그랬었던 게 겨울이 온다라고는 돼 있었는데 실제는 그렇게 저거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21년 말에 삼성전자는 이제 8만 원, 하이닉스는 14만 3천 원 정도까지 올라가죠. 반등이. 마이크로는 오히려 신고가가 나버렸던 게 2022년 1월이었기 때문에 Winter is coming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좀 애매했었고, 아무튼 그러고 나서 한 2달 영향을 줬다가 실제로 실적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파르게 이제 반등이 들어왔었습니다. 22년도에까지 이익이 좋았었는데 메모리 다운 사이클이라고 하면서 또 계속 쇼크를 했고, 근데 22년도에는 페드가 이제 금리를 올리고 또 러우 전쟁 터지고, 그래서 뭐 반도체가 안 좋았다기보다 그냥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면서 다박살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23년도에 AI 메모리 긍정적인 전환하고, 그러다가 24년 9월 달에 생뚱맞게 또 윈터 얘기, 저기 겨울이 이제 또 다가온다. 참,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보고서 우리가 거의 뭐 샅샅이 다 뜯어봤잖아요. 뜯어보고, 아니 AI 모멘텀이 시작이 됐는데 왜 레거시 반도체만 얘기하고 있냐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 반성문 곧 쓰게 될 거다 했는데 10월 달에 정정 보고서 뭐 단기 전망은 틀렸지만 뭐 하면서 반성의 의미는 또 별로 안 보였어.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고 있나? 좀 자존심.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하네. 그게 뭐 물어봤으면 예? 틀렸어요. 뭐 단기적으로는 틀렸어요. 약간 이런 느낌. 반성하는 태도가 안 보였었는데, 그러고 25년 4월 달에, 여기서 보면 약간 The iceberg looms 해가지고, 이게 타이타닉을 연상시키잖아. 타이타닉에서 저 멀리 빙산이 쑥 타고 오는, 그러면 타이타닉 같은 그런 걸 연상시키는 걸 하필 관세폭탄 그 바닥에서 이 리포트를 진짜 반성문을 써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반성문을 안 썼다가 25년 9월에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고 약간 뒷북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뒷북이었는데, 아니 그런데 하이닉스 많이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못 올라가겠죠. 전자는. 근데 마이크론하고 뭐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고, 25년 작년 9월에 요 리포트 나오면서 9월, 10월, 11월 해가지고 올해까지 상당히 좋게 냈었어요. 근데 약간 이 리포트를 보면서는 모건 스탠리의 그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서비스 형태의 리포트인가? 숏 잡고 있는 하우스를 위해서 숏 리포트를 좀 세게 내주면서 주가를 봐. 내가 리포트 내서 주가 빠졌지? 봤지? 뭐 약간 요런 느낌. 이 모든 거는 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팩트에 근거한 게 아니라 리포트를 그동안에 보면서 느낀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향력은 있다는 거죠. 맞지 않는 부분이 이 AI 사이클 들어와서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반반 있긴 했었는데, 얘네들이 참 영향력은 여전히 좀 세다. 그래서 이번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이 부분은 이 메모리 아까 김동원 센터장님의 의견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서로 상충되는 의견들이 나오니까 보면서 누구 얘기가 맞는지 계속 저희들도 타당성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